이후로 88년도 정도부터는요, 국가대항전 세계대회가 열리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응시배가 대만에서 응창기 씨라는 그 대재벌이 바둑을 좋아해서 네. 그 응시 룰이라는 그 바둑의 룰을 새로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세계 대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뭐 가장 큰 대회이면서 세계 대회 첫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 종주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최고다라고 생각했는데 대만은 저 변방 국가거든요. 그렇죠. 중국도 아니고 대만. 예. 그런데 그래서 이거 우리가 먼저 세계 대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부랴부랴 이제 섭외를 해서 후지츠 대회라는 세계 대회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시배는 이제 예정대로 열리고 그래서 뭐 전후로 그 세계 대회가 생겨나게 됐는데 특히 응시배에서 우리나라 기사들이 돌아가면서 우승을 했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바둑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알리게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응시배에서는 결국은 한국도 사실 그 당시에는 조금 외국의 입장에서는 아직 변방 아니냐 이런 그렇죠.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했냐면 당시에 이제 그 85년도에 그 중일 슈퍼대항전이 이제 생기면서 일본은 당연히 이길 줄 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최애 전력이 다 나갔으니까 이거 지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 거예요. 네일핑 한 명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2회 대회도 또 네일핑이 계속 이겨서 져요. 3회 대회도 또 네일핑 때문에 져요. 네. 그런데 87년도에 이제 3연패를 당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뭘 한 게 아니고 대만 재벌인 그 방금 얘기하신 이제 응창기 선생이 신이 나신 거예요. 왔어. 드디어 왔구나. 우리 중국인의 우수성을 알릴 때가 왔어. 네. 된 거예요. 돈은 내가 많으니까. 네. 야, 네이핑 우승시켜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겁니다. 진짜 이 대회는 네이핑 때문에 만든 대회. 네이핑을 위한 그렇죠. 대회였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본인이 네. 그 개인이 만든 룰이 있고 막 이런 네. 거니까 그 보급 차원도 있었죠. 하지만 거기에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네이핑이 드디어 왔다. 얘는 이 직급이 전성기다. 그러니까 하자. 근데 네이핑 나이가 5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고바야시 고이치, 뭐 조치훈, 비슷하네요. 뭐 조은현 다 비슷해요. 네. 비슷한 나이 또래예요. 그러니까 전성기에 진입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대회를 88년도에 이제 선포합니다. 이 대회가 규모가 100만 달러예요. 총 상금이. 100만 달러인데 우승 상금만 40만 달러.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이게 뭐 바둑계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액수인데요. 예. 요 액수 자체가 일본이 그 자랑하는 기성 명인 본인방 요 시합보다 대국료가 더 많았어요. 시합 대전료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세계 16강을 불렀는데 네. 초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뭐 각국에 이제 시드를 줬겠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딸랑 2명 줬어요. 16명 중에. 일본, 중국은 다 그냥 다 섞어주고.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일본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했지만 중국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그냥 너무 열받은 거예요. 예. 더 열받는 건 뭐냐면은 그 2명 티오 중에서도 한 명은 조치훈이에요. 조치훈은 일본 기원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티오 하나 더 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요. 네. 그리고 한 명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시드 하라니까 당연히 조은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조은현 딱 한 명 나간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예. 어떻게 보면. 물론 조치훈 구단이 뭐 한국 국적이니까 우리 기사지만 국적이긴 하지만 네. 사실 너무 억울하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서봉수 구단이 아쉬웠겠어요. 후보 선수로 돌아갔습니다. 후보 선수 누가 한 명 사고가 일어나거나 뭐 아프거나 뭔가 하면 상황이, 예. 대신 둔다. 그러니까 너도 와라. 이렇게 됐죠. 근데 이 자존심 강한 서봉수가 안 갑니다. 안 간다. 내가 그렇게 초청을 받고는 못 간다. 그래서 서봉수는 2회 이회 대회에 우승하죠. 우승해요. 네. 바로 다음에 그러니까 그 4년마다 열리는데 그 얼마나 다음에 속이 상하고 서력전을 서봉수라는 사람이 가졌을까요? 대단하죠. 아니, 이게 근데 이제 그 1회에는 딱 한 명 받은 조은영 구단이 이기는데 우승을. 처음에는 오봉기죠 아마 그게 5번기죠. 네, 5번기죠. 2대1로 져 있었어요 네이핑한테. 네, 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기간이 대국이 이렇게 한 번 시작해서 5번기가 쭉 진행되는 게 아니고 3번을 두고 나서 2번은 한 2-3달 후에 뒀어요. 그렇죠. 예. 그 기억이 나요. 제가. 근데 조은영 구단이 그 2-3달 동안 네이핑 구단의 바둑을 엄청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이 시합이 열리기
며칠 전에 이제 저랑 이렇게 인사동거리인가를 이렇게 걸어오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다가 응시 얘기 나고 이번에 잘 돌아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니까 딱 그 하는 얘기가 이번에 내가 이겨야지 딱 그러는데 말투가 좀 그렇거든요. 내가 이겨야지 딱 그러는데 자신감이 탁 넘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친구가 이게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보통 그렇게 자신감을 확 내비치질 않는데 네. 그날 오면서 굉장히 큰 자신감 있는 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겨야지 그러면서 씩 웃는데 굉장한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서 두 판을 연달아 이겨서 타이틀을 딱 차지해갖고 뭐 카퍼레이드를 오고 뭐 대단합니다. 맞죠? 네. 결국 응산기부에서 그러면은 조은영 구단이 이제 한국 바둑의 전성기를 좀 연 것 같은데 당시 분위기를 처음 그 대회는 베이징에서 열렸어요. 베이징에서 열렸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수교가 되기 전이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중공이었죠. 수교가 되기 전이었는데 조치훈 구단이 첫 판을 이기고 이제 두 번째 판 집니다. 그 상대는 뭐 지금 얘기 나온 네이핑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조은현이 이긴 거예요, 고바야시를. 그래서 조치훈 구단이 이제 조은현 구단의 방을 갔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가서 이제 울었다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이겼어야 되는데 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느낌이 내가 져서 우리가 우승을 못할 것 같아. 우리 한국 이런 거예요. 근데 조은영 구단의 느낌이 어땠어요? 자식 별 걱정을 다 하나.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네. 응시배에 대한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조금 변방으로 몰려 있다고 평가되는 한국에 또 시드 배정 하나 받아서 어떻게 보면 간 거잖아요. 네, 조은영 네. 구단이. 근데 우승까지 했거든요. 네. 네, 웨이프는 꺾고. 한국 그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상당히 그 하나밖에 못 받은 것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그 사실 우리가 세계 대회를 했으면 하나밖에 못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선수들이 많이 나갔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대회를 못 열었다는 그 아쉬움. 네. 그리고 또 옆에서 서봉수하고도 제가 친구인데 네. 서봉수도 투덜투덜 하니까 더 애착심도 가고 네. 뭐 자기는 못 받았는데 이제 그렇죠. 화가 나거든요. 자기를 후보 선수 취급을 했다. 당시 서봉수가 이미 강했어요. 네. 그런데 못 받았다 그래서 이제 섭섭했고 뭐 이런 그 섭섭함과 아쉬움 그런 거 우리나라 국력이 좀 약한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돼 있어서 그래도 자긍심도 있지 않으셨어요? 우승했으니까. 우승하고 나서는 싹 없어진 거죠. 모든 게 다 없어지고 거봐라. 뭐 우리를 뭐 무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실제로 그때는 조은현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응시배 네, 우승했을 때. 네. 하지만 그 다음에 서봉수 구단이 우승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유차혁 구단도 서봉수 구단도 우승하는데 나도 우승할 수 있어. 네. 이창호 구단도 나도 우승할 수 있어. 다 우승할 수 있어로 변하면서 그냥 90년대 계속 우승 우리가 하죠. 그렇죠? 그러네요. 자신감이 생기는 계기를 예. 만든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조은영 구단이고 맞아요. 이때는 분명히 조치훈 구단과 조은영 구단의 관계는 역전됩니다. 네네. 확실히 그 조은영 구단이 세계대회에서 좀 우리나라의 위상을 정말 높인 그런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12년 만에 이제 두 기사의 기념 대국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두 이제 기사의 전적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은 이제 2패 이후에 조은영 이제 구단의 경우는 91년부터 2002년까지는 굉장히 성적이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상대 전적에서는.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죠. 예, 근데 네. 조은영 구단이 그 60년대 일본에 있을 때 둘이 바둑을 둬요. 두 선수가 바둑을 두는데 그때는 사실 누가 봐도 조치훈이 어렸기 때문에 조은현이 더 세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근데 져요, 두 판을. 그러니까 조치훈은 그때 이미 조은영과 상대해서 이겼습니다, 두 판을. 네. 그리고 그것이 80년도에 또 와서 또 이기고 계속 이기죠. 그러니까 판맛을 못 봐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일본과 실력 차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응시배 우승 이후부터는 완전히 역전돼요. 그때 조치훈은 뭐 전성기가 끝났느냐? 절대 아닙니다. 계속 우승을 이제 퍼레이드를 하면서 제2차 전성기가 오는 시기인데도 조은영 구단이 이겨요. 유독 조은영 구단하고 만나면 그러면은 패를 그러니까 8연패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희 기사들 간에는 천적 관계라는 게 있어서 유난히 잘 안 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조은영 구단이 이렇게 모든 기사한테 잘 두는데 이 조은영 구단이 유독 약한 기사가 일본의 다케미야 구단이라고 그렇죠. 예. 이 기사한테는 그 상당히 나쁜 전적을 보여주고 예. 또 판을 짤 때에도 그렇게 좋은 판을 못 짜요. 그래서 뭐 천적 관계가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이 8연승을 했다고 그래도 이게 천적 관계로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훈현, 조치훈의 그 라이벌 관계라는 것은 어떤 기차격처럼 두 사람이 같은 운명의 평행선을 달리지고요. 그러나 만나지는 않죠. 뭐 중간중간 이제 세계대회가 생기면서 만나긴 했지만 네. 한 사람은 일본이고 한 사람은 한국이고 굉장히 사이가 형제처럼 저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 우리나라에 오죠. 그 기념대국을 하기 위해서 금이한양하고 오는데 공항에 영접서부터 그러니까 뭐 마중 나가는 것서부터 두 판을 다 지고 그 다음에 공항에 갈 때도 또 나가서 배웅을 합니다. 네. 사이가 나쁘면은 두 번 치고 그 쓰라린 안 그 되죠. 가슴을 안고 그럴 순 없죠. 네. 맞으러 나가고 또 하고 그것뿐이 아니고 조치훈 구단이 76년에 신검을 받기 위해서 일시 귀국을 합니다. 이틀 동안. 네. 그때도 이 공군 복장을 입은 조은영 구단이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아마 그걸로 봐서는 공항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 공항에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친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뭐 응시배에서도 그 내외핑 뭐 조치훈 구단이 진다고는 생각 안 했겠죠. 84년에 그 둘이 정상대결에서 2대0으로 한번 이긴 바 있지 않습니까? 근데 8강에서 졌어요. 지고 조은영 구단에게 이제 하소연을 하죠. 네. 내 바둑은 이제 끝났어. 이런 어떤 울면서 형 내 바둑은 이제 끝났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승부사가 자기 자존심을 다 줬고 물론 술 한 잔의 기운을 얻긴 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술 드시면 아시면서 그래요. 막약하다는 뭐. 술 드시면 무슨 말 못해요. 이제 사실 곧 경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두 이제 기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풍이라는 것도 조금씩 바뀔 거고 또 네. 12년 만의 대결에 승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너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김성용 부장부터 얘기 좀 해주시죠. 오히려 1시간짜리 바둑은 조치훈 구단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현재 그 바둑 감각은 조은영 구단은 너무 시합을 안 했어요, 사실. 그래서 예. 나이 조금 더 어린 천재라고 얘기하셨던 조치훈 구단 쪽으로 조금 기울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또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네. 두 사람은 다 음악으로 말하면 이제 마이스트로거든요. 네. 두 거장이 만나서 이중주를 벌이는 그 작품을 감상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행복하시겠다. 즐겁고 행복한 일 아니냐. 그런 알겠습니다. 낭만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아주 무서운 다들 사람들이에요. 칼을 갈고 나오겠죠. 승부를 경험해본 저로서 근데 그렇게 뭐 세계 바둑계를 위해서 평화를 뭐 이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그 뭐 주위에서 좋게 말씀을 전혀 그거 상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을 거라고 생각.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죽을 있죠. 힘을 다해서. 제가 볼 근데 때는 제가 보기에는 김성령 사범은 조치훈이가 조치훈 구단이 유리하다. 손에 들었으니까. 근데 저는 조은영 구단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 조은영 구단이 나이가 먹으면서 사람이 좀 격해졌어요. 바둑이 막 격하게 돼요. 네? 싸나워졌습니다. 더 끈질기고 더 막 냉철해졌어요. 아니, 끈질기고 냉철한 게 아니고요. 네. 아니 그냥 싸움을 해서 상대방을 다 그냥 이게 아주 격렬한 싸움을 즐깁니다. 계속 싸워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그게 좀 과욕이. 아니 강하게. 너무 강하게 상대를 네. 몰아붙이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역시 그것도 수일기의 문제인데 요즘 조은영 구단의 수일기는 뭐 그다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치훈 구단 쪽이 실수가 네. 나온다면 불리할 거다. 네, 나이가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 실수는 이제 저는 사실 조은영 구단이 그 오늘 이번 대국을 통해서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토너먼트 마지막 상대로 조치훈과 10번만 싸우고 싶다. 10번. 예. 그래서 이걸로 내 은퇴 대국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치훈 구단이 기꺼이 받아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남을 이 두 거장이 단 한 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쉽다. 예, 한판. 10번의 승부를 마지막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두 거장이 마지막으로
불꽃을 튀기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조국수는 사실 은퇴할 마음이 전혀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아까 전에 독해지고 치열해진다고. 그런데 자꾸 김성년 네. 구단이 은퇴를 해야 된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기사가 그냥 그 자기 체력이 닿을 때까지 그냥 열심히 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같이 앞으로도. 앞으로도 어차피 이제 이창호라는 제자를 키워서 한국 바둑을 이제 중흥기에 들어서게 했지 않습니까? 했죠. 할 역할은 다 했고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좀 더 그 조남철 선생이 현대 바둑을 보급했던 그 마음으로 네. 나머지 그 바둑 인생을 좀 더 바둑 보급에 또 실제 또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해주고 여생을 좀 알겠습니다. 보내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생 아직 좀 이르지 않나요? 그런가요? 이제 60이신데 앞으로 30년은 더 하실 것 같아요. 40년이죠. 40년. 은퇴하시라면서. 아니 지금 뭐 바둑 10판 1년에 한 판씩 두셔도 되는 거고요. 가지고 있잖아요. 자,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두 명의 영웅, 조은영 구단과 조치훈 구단. 그 뿌리가 한국이라는 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그 역사적인 두 기사의 14번째 만남이 드디어 성사될 예정입니다. 자, 잠시 후 이 최고의 대결 조은영 구단 대 조치훈 구단.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현대바둑 70주년 기념 대국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